안녕하십니까. 투자의 단서의 단서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가 상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유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제조 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금리가 늘어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더 커지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향후에 전쟁이라는 걸 뭐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S&P 맵을 좀 보시면은 지난주 일주 S&P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지난주 일주일. 생각보다는 미국 증시에서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뭐 떨어진 종목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어떤 보여지는 그림은 생각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어떤 주가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다. 왜냐면은 현재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건 맞지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서비스 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의 공포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그래서 실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제 공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면은 지금 뭐 극단의 공포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공하고 있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좀 튀는 그림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전에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해 일어났던 뭐 엔게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 지지난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잠잠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불확실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안정된 단계로 200일선 이하로 내려오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불안한 상황에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바로 이건데요. 현재 지금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AI 버블론이 나올 정도로 테크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이어졌고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주 뭐 서비스나우라든지 세일스포스 또 뭐 팔란티어, 오라클까지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나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들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갖지 않고 또 이제 장기적인 어떤 전쟁에 대해서도 너무나 우려하면서 뭐 시장을 빠져나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서 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에 너무 몰빵하거나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좀 무리하기보다는 그렇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는 것이 향후 투자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예,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좀 충전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요. 지금 S&P 마켓프레스를 한번 보죠. S&P 500의 마켓프레스는 제가 이제 50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일단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역시나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행보를 했죠. 작년 10월 10일부터가 저는 이제 좀 사건의 발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60 이상에서 놀던 게 이제는 단기선 51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중장기적으로도 60일선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센티먼트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불확실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결과가 현재 마켓플레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AAII 미국 개인 투자협회에서 나오는 설문조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센티먼트 자체가 굉장히 이 보팅을 보시면은 잘 나왔습니다. 블리시 즉 6개월 뒤에 마켓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33%, 하락으로 보는 게 35%, 중립이 31%입니다. 굉장히 지금 평균적인 수치에 다가가고 있고요. 히스토리컬 에버리지를 보시면은 긍정이 37%, 부정이 31%인데 부정은 약간 늘어난 수치고 긍정 같은 경우도 약간 줄어든 수치로서 지금 여전히 약간 마켓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지금 뭐 이렇게 돼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고 향후에 금리를 뭐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미국에서 지금 뭐 페드가 금리를 인상한다. 또 뭐 케빈 워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할 텐데 굳이 뭐 지금 먼저 예단해서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단서맨의 뉴스에서 최근의 이슈들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AI 투자 열풍 속에 반도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금리, 전기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좀 가져왔는데, 사실은 뭐 섹터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도 다루면 좋겠고 하겠지만, 그것들을 한 번에 지금 뭐 다룰 수는 없어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는 결국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요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좀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았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장비에 대한 투자, 카펙스가 증대를 하고 있고, 카펙스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메모리 업계가 됐든 또 반도체 업계에서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결국엔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고, 그것들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함으로써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약간은 지금 경색된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뭐 포트폴리오 이동, 섹터의 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 또 여러 가지 TJ 잔고를 좀 푼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AI 반도체 장비부터 시작해서 전체 어떤 밸류 체인은 챙기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중국이 하고 싶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 또 장비를 얻으려고 한다고 한들 그 장비를 이제 수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각종 제재나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이런 바틀렉, 즉 병목 현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크게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HBM4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구매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장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예측의 어떤 그 부분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현재 나와 있는 찍혀지는 어떤 매출 그리고 흐름, 산업의 어떤 큰 흐름, 이런 매크로 경제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네트워킹 장비죠, 뭐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전에 뭐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온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어쨌든 사이클에 들어선 상황에서는 산업이 좀 더 성숙되고 정점을 찍기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보유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금리 기대 인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의 금리가 조금씩 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 뭐 공유를 드리고 싶지만 이제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당연히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고, 지금 이제 성장이 기대서 매출을 일단 늘려가면서 향후에 흑자로 전환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산업의 어떤 사이클을 타면서 어떤 재무적인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밸류에이션 성장주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사무시장에서 돈을 빌리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주식에서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미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이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할인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주가에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쨌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현재 사이클에 편승을 하되 리스크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되, 일부 종목은 소형 주를 조금 편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차별화해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면 기관 투자자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뭐 5% 10%라도 들고 가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이 이제 횡보하거나 확실한 상승 신호나 하락 신호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횡보를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롤오버가 일어나면서 뭐 백워데이션이니 뭐 컨텐거니 하면서 여러 가지 가격 조정이 일어나죠. 그 괴리율 조정이 일어날 때 굉장히 이제 손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ETF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도 있어서 이런 행보장에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많이 먹다가도 조금만 잃게 되면은 사실 원금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세게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현재 어쨌든 나스닥이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서
시간은 지났는데 또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현재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게 가냐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엔 테크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올랐던 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잠잠해지면서 IT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지금 전통 주식인 뭐 월마트라든지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러한 주식들은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걸 꼭 사야 되냐 한다고 하면 반드시 IT 섹터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변동성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해 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차는 오래전부터 공급 과잉이었죠. 전 세계 글로벌리 이제 필요한 차보다 실제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항상 병목 현상이 있었던 건 맞았고요. 또한 전기차가 꼭 지금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전기차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생산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27년부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24시간 로봇을 통해서 공장을 돌리려고 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그래서 인수를 했고, 노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고, 결국엔 그것들이 다 제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줄여서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에 전기차를 내놓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국내에서만 봐도 지금 뭐 모델 Y라든지 모델 뭐 S라든지 다 이제 테슬라도 가격을 내렸고요. 또 국내에는 이제 전기차 BYD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도 가격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 어떤 로봇을 통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이슈도 조금 있는데, 에너지 이슈도 지금 워낙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적자를 겪었던 한전도 이제 흑자로 돌아서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지만, 특히나 국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약간 제조 원가의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싼 값에 전기가 이제 제공이 되어져 왔는데요. 이게 지금 뭐 여러 면에서 보면은 너무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전기를 통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은 어떤 제조가 업이 어떤 국내 산업을 위협한다는 그런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가격이나 이런 데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 자동차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 있고 지금은 이제 AI 센터로 넘어가고 이런 투자가 늘어나면서 시클리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재의 대표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스피의 52%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놓고 봐서도 코스피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향방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직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향후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산업들, 국내에서는 이제 바이오 벤처라든지 아니면은 로봇이라든지, 또 이제 신규로 이제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뭐 태양광 이런 어떤 주도주들 좀 더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전통적인 어떤 가스관 가스 어떤 에너지라든지, 또 SMR이죠. 원전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사실은 뭐 풍력도 하죠. 터빈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을 이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같이 이제 유가가 뛰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재생에너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이제 국내 AI 산업이라든지, 특히나 국내에서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용인에 있던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전한다든지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있는 거고, 현재는 또한 이제 전화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들은 지금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가 이전에 인류가 예측하지 못했던 전기죠. 왜냐면은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많이 크게 다가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만 봐도 지금 이제 AEC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크레도의 주가가 상당히 작년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트워킹 장비들 또 최근에는 이제 광학으로 이제 광 케이블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도 종목을 좀 잘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지니스 액트가 이제 통과가 되고 올해 이제 시행을 두고 있고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상품으로 보느냐,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다루느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JP 모건의 어떤 제이미 다이먼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전천금융에서 이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간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면은 달러 또는 미국의 단기 채권 이러한 안정적인 자산과 1대1로 연동을 시켜야 되고 그 말인즉슨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활성화가 결국엔 미국의 어떤 채권의 판매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과 직결된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것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TGA 잔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동성하고 가장 크게 지금 좀 봐야 될 게 TGA 잔고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연준에서 퀀터티브 타이트닝이죠. 이제 양적 긴축을 중단을 했고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약간 단기 채권을 매입을 했죠.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과연 이걸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었지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사실 SLR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은 시중에 조금 더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명분도 너무 좋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받았던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타격을 살리기 위한 어떤 돈풀기나 이런 것들이 시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명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또 이제 가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목적 달성을 통해서 돈을 벌고요. 그 돈을 이제 선거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실물 경제도 있지만 사실 금융시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 가격을 올리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TGA 잔고는 거의 역대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풀릴 거냐 이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5년만 봐도 거의 최고치 수준이죠.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그만큼 흡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때 이제 급락하는 이 부분은 TJ 잔고가 준다는 거는 정부가 시중에 있는 시중에다가 이제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시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유동성을 조금 이제 조절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도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도 5월부터 돈을 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선거가 있고 나서 그 실제 돈을 푸는 게 시중에서 금융시장에서 조금 더 반응을 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가 통상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4월, 5월부터 조금 더 조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시기에 조금 더 금융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단순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식에 있는 격언은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하면서 상법을 개정하고 유동성을 풀고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랐는데 물론 이게 정부가 올린 건 아닙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건 확실하고 그 외에도 뭐 조선방산이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실적 자체로 올라간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은 굉장히 힘이 강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이 아닌 게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결국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의 집합체인데 그러한 시장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정부의 정책과 기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평소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과 기조를 잘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시면서 특히나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주죠. 코스닥,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급상승하는 장들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장세는 사실 좋은 장세는 아니죠. 너무나 큰 변동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떤 위험을 테이크하라고 어떤 어,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너무 많다 또는 너무 많은 돈을 따오기 위해서 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참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투자를 베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잃을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변동성 조심하시면서 크게 매크로 기대를 보시고 또 여기에 엮여 있는 어떤 정책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금 가격이 계속 올랐죠. 근데 이제 좀 최근에 조정도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고점에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이제 유튜브에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포모가 오게 되고 그 포모에 따라서 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고 또 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더 나는 지금까지 못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심리가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수 매매라고 하는데 또는 보복 매매라고 하는데 금이 아니라 더 리스크가 높은 은을 사게 되는 거죠. 은은 산업재니까 더 필요할 거야. 뭐 금은 많이 올랐지만 은은 아직도 더 오를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투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